자, 오늘 PPT 멤버인 키나가 공개한 이 인터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시끌시끌 다시 한번 이번 PPT 사태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들끓고 있겠습니까? 결국 안성희 씨와 삼푼이 멤버들의 이 템퍼링 사태의 모든 의혹들 하나하나가 탄로가 났기 때문이며, 더불어서 더기버스와 직접적 연관이 있어 보일 수밖에 없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황당무계한 행태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수백 개의 댓글을 남겨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그만큼 격분을 해버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PPT 사태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그것이 알고 싶다 PPT 편의 내부 관계자는 재현 배우였다. 이 사태가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충격에 휩싸이고 있는데, 더불어서 그럼 도대체 이 재현 배우를 했었던 당사자가 누구냐? 키나라는 뭐라고 앞서 밝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키나는 알고 보니 그가 더기버스의 전 직원이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더기버스의 전 직원인 내부 고발자라는 사람은 이미 더기버스를 나가고 난 뒤다. 참 황당무계하지 않을 수 없는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와 더불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또 망발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 PPT 편 내부 관계자 근로계약서로 검증했다. 뭔 소릴까요?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이 PPT 편에 등장하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내부 관계자에 대해 우리는 이미 검증을 마쳤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 관계자가 직접 15일 CBS 노컷 뉴스를 통해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어트랙트의 내부 관계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했다. 명함과 근로계약서를 통해 우리가 검증을 했다. 화면에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대역 배우로 방송이 나갔다. 해당 사안은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 고지를 하고 있다. 아니, 디스패치가 내놓은 키나의 인터뷰를 이들은 안 읽어본 걸까요? 그 누구도 자신들이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 대역 배우를 쓴다. 고지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지한 거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아시다시피 이 근로계약서로 확인을 했건 뭐가 됐던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사람이 진짜 내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대역배우라는 멘트가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 대역배우들이 등장합니다라고만 해놓으면 이거 누가 알까요? 이거는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썸네일 어그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굉장한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PPT 편이 많은 분들에게 지탄을 받자 후속 보도를 하겠다라는 눈 가리기 아웅 형태의 입장문을 내놓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함과 근로계약서를 통해 검증했다. 아니, 이미 키나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더기버스의 전 직원으로 밝혀졌다고. 그러니 당연히 근로계약서가 있었겠죠.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측 제작진의 이 정말 참 제가 심한 말은 할 수 없지만 정말 이렇게 막 저렇게 막 엉망으로 입장을 밝히는 건 이거는 대중들을 정말 우롱하는 행위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방송사 중에서도 사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얼마나 좀 팩트로서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까? 근데 이거 보십시오. 후속 보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준비 중이다. 아니, 후속 보도가 아직까지 준비 중이래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 기사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것이 알고 싶다 PPT 후속 방송이 과연 연내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거 가능하겠냐? 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나 PPT 멤버의 키나가
또 다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가 돼서 지금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자, 이진호 유튜버에서 직접 이 내용을 녹취해서 공개를 했죠. 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혹시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빠르게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키나라는 멤버가 백이사님은 도대체 왜 저작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안성희 씨에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성희 씨가 키나 몰래 사인을 위조해서 저작권 지분을 변경했다라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잖아요. 안성희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멤버들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이사는 이라면서 말을 흐리는데 이 안성희 씨가 사실 아무것도 모르게 이 키나의 지분을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저작권은 우리가 갖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않냐. 근데 그 저작권 등록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거기라는 건 바로 어트랙트 측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다 허위 사실이라고 우리도 보도 자료를 낼 거다. 와,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성희 씨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협회에서 처음에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해외 작곡자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는 설명을 한 적이 한 번 있다. 그런데 해외 작가 지분을 우리가 다 돈을 주고 사버렸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전에 샀었다. 너희가 음반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다 구매를 했다. 그게 2022년 5월경에 얘기를 해서 저작권 자체를 샀던 이유는 뭐였냐면 노래가 일단 가사를 쓸 수가 없는 가사였고 무슨 말일까요? 가사를 쓸 수 없는 가사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디벨롭하면 괜찮다라고 해서 원래는 다른 가수에게 노래를 주려고 했지 않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근데 나중에 다시 피프티 너희들에게 가기로 이 큐피드라는 노래가 결정이 돼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어트랙트 측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곡비를 지급을 우리가 대신 처음에 먼저 해줬었다. 왜냐? 어트랙트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 곡비를 지급한 것을 다시 청구를 해서 곡비를 돌려받았다. 우리가 어트랙트에다가 곡비를 먼저 대납을 해서 먼저 내놓고 곡비와 저작권 인수하는 부분은 다른 거다.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워딩 자체가 제가 변경한 게 없습니다. 이 안성희 씨가 다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대납해줘서 곡비를 내준 것과 저작권을 인수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지금 어떻게든 자신들을 폄하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준 곡비용을 가지고 내가 저작권을 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해가 되냐라고 합니다. 결국 자신들이 대납을 해줬었던 노래에 대한 곡 비용이랑 이 노래의 저작권료를 구매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게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성희 씨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그걸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곡을 미리 다 양수도를 끝냈다. 양수도를 끝냈기 때문에 저작권 자체가 우리 퍼블리셔가 뮤직 퍼블리셔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거다. 내 소유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양수도를 어트랙트에서 딴지 걸기 전에 끝낸 상황이고 저작권 자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뮤직 퍼블리셔라고 해서 다른 곳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참여한 지분만 확보를 한 상황이었다. 우리가 너희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되고 나서 한글 가사가 들어가고 뭐 수정도 하고 변경했었던 사항들 있지 않냐.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 키나가 그래요. 키나는 그래서 왜 지분이 변경이 나도 모르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안성희 씨가 변경된 게 아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앞에 변경 전, 변경 후가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샘플 양식이다. 저작권 협회에서 우리에게 준 샘플 양식이다. 그러니까 그 저작권 지분이 바뀐 그 지분 변동 계약서 공개된 걸 보고서 안성희 씨는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냥 샘플 양식을 보여준 것이고 우리는 지분 변경을 한 적이 없다.
변경을 한 적이 없고 키나도 참여했으니까 키나한테 이거 좀 챙겨줘.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보유했던 저작 지분에서 빼가지고 너한테 준 거다.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 만큼 준 거다.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계약서, 뭐 지분이 더 높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바뀌고 사인이 위조돼 있는 거는 그냥 샘플 양식일 뿐이다. 저작권 협회 변경 신청서에 써 있는 그냥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식을 저쪽에서 어트랙트 측에서 지분 변경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했고 한 3, 40분 정도 있다가 자신들의 보도 자료가 나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대납해줬었던 노래의 곡비로 저작권을 샀다라는 건데 곡비로 저작권을 어떻게 사냐. 저작권 비용이 엄청 비싼데 그래서 우리는 저작권을 들어가기 전에 구매를 해놨던 이유가 저작권 자체 변경을 해야 아니 저작권이 아니라 곡을 변경해야 편곡을 해야 승인을 해야 되면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막 엉망진창의 핑계가 나오는 거죠. 매번 작가들에게 이거 다 승인을 나는 따로 받아야 한다. 작가들에게. 그래서 다른 노래를 할 때도 엄청 고생을 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고 곡도 요런 버전 저런 버전 다 해봐야 되니까 차라리 그 절차상에 있어서 이 노래 자체가 이렇게 될 줄 뭐 잘 될 줄 안 될 줄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 키나는 아니 나 모르게 저작권 지분이 변경됐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거기에 너가 가짜 사인을 한 그 계약서가 공개됐더라 라고 하니까 안성희 씨는 뻔뻔하게 그게 저작권협회에서 샘플 양식으로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자신이 사인 위조를 했다라고 기사 자료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중에서도 하급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키나가 바본가요? 그랬더니 키나가 뭐라고 하느냐? 그럼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인도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안성희 씨가 이 사인이 우리는 저작자들한테 양수도를 다 받아서 우리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내가 대리 사인을 해도 상관이 없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키나 너 사인은 너가 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그냥 저작권협회에 등록해준다 그러고 우리가 그 제출 서류를 냈는데 사인에 만약 문제가 키나가 사인한 적 없다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상황이다.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좀 적법하게 너한테 저작권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인을 했다. 왜냐면 너한테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거든. 실제로 작업을 좀 함께 참여했었다. 라는 의미에서 증빙 서류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한테 소수 지분을 내려놓은 거다. 적은 지분을 내려놓은 거다. 이해가 되냐?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키나 입장에서는 그럼 뭔 얘기죠? 아니, 자신이 그래서 사인도 한 적도 없고 저작권이 엄연히 있었는데 그 저작권 지분이 변경된 걸 물어보니까 막 두리뭉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작권을 구매한 적도 없고 그 스웨덴 작곡가에게 큐피드라는 노래에 곡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한테 지분을 오히려 주기 위해서 원래 더 적었었는데 자신들이 양보해서 지분을 더 포함시켰고 그러려면 서류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네 사인은 부득이하게 넣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스웨덴 작곡가들의 다른 사인들은 위조가 아니라 그냥 내가 다 양수도를 끝내놨기 때문에 나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인해도 돼. 말이 됩니까? 자신이 한 사기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뭐 그런가 복잡하네 라고 할 텐데 키나는 바보가 아니었던 거죠. 궁금한 게 또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키나가 순간 할 말을 잃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있던 키나가 잘 모르겠지만 뭐 계속 지금 저작권 지분을 너한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썼다라고 안성일은 주장을 합니다.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CD를 뽑으려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저작권자가 지금 3명밖에 없다. 왜냐면 나랑 백이사랑 너랑 3명밖에 없다. 나머지 그 스웨덴 작곡가들은 이제 저작권이 없다. 그래서 키나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뭐 사인이 위조됐었다라는 건 협회에서 준 양식이라고 치고 이 변경 후가 아니라 원래 그러면 이 백이사님에게는 도대체 저작권이 왜 있는지 자신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의 멤버들도 모른다. 그러니 백이사는 너희들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지만 수년 전부터 작사가로 진짜 이 노래에 참여를 하고 있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시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네, 어이가 없고 거짓말도 이렇게 낮은 수준의 거짓말을 했었다라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되질 않고 백이사가 작사가로 참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상한 오해를 받으면 안 되는 게 자기도 가명을 써서 땡땡땡 예전 가수나 땡땡땡 다른 가수들 기타 다른 음반들 실제로 작사가로 참여하고 기획하고 많은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소수 지분에 대해서 자기가 쓴 만큼 받아간 거다. 키나가 어이가 없었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작사 참여를 하셨구나. 그랬더니 안성일이 그럼 그리고 너네 앞에 다른 앨범에서도 작사가로 이미 백이사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키나가 멤버들도 우리도 몰랐다. 그랬더니 안성희 씨가 굳이 얘기를 안 한 거다. 백이사도 자기가 뭐 작사를 하고 이런 거를 말을 안 했을 뿐이다. 그래서 키나는 나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가지고 뭐 한번 질문을 드려봤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키나라면 이쯤 되면 느낌 오시지 않습니까? 완전 거짓말이구나. 완전 뻔뻔한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이 안성희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궁금해서 물어볼 수는 있는데 나는 지금 너무 열이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협회하고도 얘기했고 했는데 지금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나에게 오히려 저작권료를 지급 보류를 했더라. 막 화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협회에다 전화를 걸어서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지급 서류를 한 것이 자기네들이 소송 중이라서 뭐 이렇게 멈춰 놓은 거다. 징수가 안 되는 건 아니고 협회 규정상 보류를 한 거고 기사도 저작권협회에서 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너무 놀랐다. 그랬더니 키나는 이게 뭔가 기사가 새어나가서 나온 건가요? 그랬더니 안성희 씨는 어트랙트 측에서 기사를 그냥 내버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급 보류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급 보류됐다라고 기사를 냈다라고 지금 안성희 씨가 키나에게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허위사실이다. 야, 진짜 본인이 허위사실을 하고 흠집 내기를 하면서 본인이 허위사실과 흠집 내기를 당했다고 키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들이 망했다 뭐 이런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별의별 것까지 다 건드리니까 원래 우리 고유 권리고 우린 작품자들인데 어떻게 저작권에 대한 권리까지 지가 뭔데 그걸 얘기를 하냐.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너네 앨범이 나오기도 전에 저작권을 다 매입해 놓은 상태였는데 근데 우리가 이 영수증, 인보이스를 공개 자체를 안 하는 이유는 이걸로 제일 먼저 일본 소송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거랑 뭐 이메일 삭제를 했다 이러면서 우리를 고소했단 말이야. 초창기에 우리 고소 한번 당했잖아. 이게 그 내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린 법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무고를 받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공격할 게 없으니까 거의 뭐 지금 불기소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으므로 불기소 떨어진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본인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가압류 신청까지 전홍준 대표님이 냈는데 법원에서 승인 내렸죠? 야, 지금 법원에서 오히려 투명하게 밝혀보니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엄청나게 많은데 뻔뻔하게 불기소 처분 날 거다. 이런 말을 당시에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계속 저작권을 가지고 이 말투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정홍준 대표님과 업데이트 측에서 저작권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키나 입장에서 아유 그랬군요 라고 할 수밖에 없고, 안성희 씨는 나도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정말 할 말이 없고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배려해주는 것처럼 얘기해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근데 정의는 구현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키나라는 멤버가 오늘 디스패치를 통해 모든 것을 밝힌 것처럼,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더기버스의 배우 세력으로서 열심히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계정, 이진호 유튜버에게 직접 인터뷰를 응해서 녹음까지 된 그 당사자 있지 않습니까? 쪼라는 트위터 계정. 이제 쪼라고 하면 다 아시겠죠? 댓글까지 막아달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쪼라고 하는 이 당사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의 계정이요, 삭제 조치가 됐습니다. 본인이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고 해요. 오늘 키나의 인터뷰가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진호 유튜버의 그 쪼라는 사람에 대한 전화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고 난 그날 늦은 저녁 시간대 이미 계정이 삭제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도망간 거죠. 제가 이미 그 전에도 쪼뿐만이 아니라 키나라는 멤버가 복귀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부터 이미 많은 더기버스의 배우 세력으로 지목되는 이들이 지금 계정을 삭제하고 도망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쪼라는 가장 큰 카르텔의 중심으로 있어 보이는 당사자도 계정을 삭제하고 날랐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 이 사태 하실 말씀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왜 더기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1도 나오지 않은 채 전홍준 대표님에게만 그렇게 많은 비판을 했을까요? 더불어서 본인들의 입으로 더기버스가 외주업체인지 몰랐다, 같은 어트랙트 식구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성희 씨와 백이사에 대한 이야기도 고소 내용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쏙 빠졌어요. 근데 실제로는 다이어트 간식 패대기 친 것도 백이사, 건강관리를 한 것도 백이사, 근데 전홍준 대표님께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됐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구급차가 오는 대로 응급실로 이동 예정이며 연락받는 대로 응급실로 갈 것이다. 현재 의식은 돌아왔으나 과호흡 증상이 지속되고 혈색이 좋지 않은 상태라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 후 산소 공급 중이다. 잘 챙겨주시고 회복되는 거 알려주세요. 병원 이동하셔서 상황 보시고 연락주세요. 자, 이게 백이사인 거죠. 방금 구급대원에게 연락받았는데 현장 도착 후 체크를 진행했으니 모두 정상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 현재는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됐다고 하더라. 통화해보니 응급실에 가는 것보단 숙소로 가서 진정제를 먹고 쉬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하여 택시 타고 이동하기로 했다. 숙소 가서 상태를 체크해봤는데 진정제 먹고 많이 회복됐고 머리만 조금 어지럽다고 하더라. 다행이네요. 라고 백이사가 딱 대답을 했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홍준 대표님에게 전달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이 안성희 씨에게 보낸 문자도 추가로 또 공개됐습니다. 정확한 병명이 뭔가요? 수술은 잘 됐나요? 우리 회사의 스텝은 부모님들과 잘 소통하고 있죠? 서운하지 않게 말이죠. 저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무사하기를. 이게 전홍준 대표님의 카톡이에요. 그랬더니 안성희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수술은 4번째로 잡혀 있고 부모님들은 백이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잘 대응하고 있으며 어제 어머님과 제가 직접 소통했습니다. 병명을 공개할 필요는 없고 불편한 부위 수술 정도만 노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술 마치고 사진 한 장 올릴 예정이다. 근데 보세요. 기도를 했다라는 전홍준 대표님을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익명의 제보자 말을 빌려 전홍준 대표님을 공포의 대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공포의 대상 같은 분이세요. 아이들한테. 어처구니가 없죠. 여기에 키나가 당연히 반박합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제게 조용히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언니니까 늘 멤버들을 잘 챙기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이죠. 그 문자, 전홍준 대표님과의 내용입니다.
자경아, 늘 정신이 없지? 자경이는 키나의 본명이죠. 늘 건강 잘 챙기고 언니로서 늘 솔선수범해주고 라고 얘기하자 이 키나가 얘기를 해요. 대표님이 더 고생 많으시죠. 아니야, 노래 연습도 많이 해놔. 항상 제가 죄송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톡이 왔어요. 자경아, 무대서는 그날까지 늘 건강해야 한다. 특히 몸무게 신경 써야 된다. 아란이는 아프니까 이해해. 시오, 키나, 늘 경계하고 노력하도록 해라. 현명하게 식단 조절과 운동. 너가 언니니까 잘 리드해 가길 바란다. 수고가 많다. 이게 악마라고 하기에는 어떠세요? 좀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악마의 유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쭉 내려보니 키나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덧붙였습니다. 대표님이 제게 보내놓은 이 문자만 봐도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결국 뉴욕타임스는 취재원 보호가 필요할 때 익명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마저도 말이죠. 하지만 편집국 내부에 정보원의 정체를 명확히 밝혀 신뢰도를 중복으로 검증해요. 아무 생각 없이 익명을 허용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언론사에선 누군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과 의견을 담을 때는 익명 보도를 가급적 자제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론을 조장할 수 있는 움직임을 경계하는 거죠. 그런데 피프티의 A 멤버 가족, 공포의 대상이다라고 했던 이 익명의 제보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내부 관계자와의 신뢰를 정말 중복으로 크로스 체크 검증했을까요? 익명의 멘트로 방송의 의도를 드러낸 건 아니냐라는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피프티와 더기버스의 세력들과 한통속이다라는 의심을 받는 결정적인 행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프티 후속편에서도 이 사실까지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키나는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도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용 증명에 대해서 공개를 해요. 가장 후회하는 일이다. 한 번쯤은 회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 너무 예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키나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7월과 8월 멤버와 부모님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트랙터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들어보자 라고 제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정기일인 8월 9일 때 법원에서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잘 안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멤버들은 이 조정기일 날에 참석하지 않았고 8월 28일 날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죠. 결국 키나는 멤버들과 부모님이 모인 단톡방에 장문의 글을 남기게 됩니다. 자, 9월 4일 날 키나가 멤버와 가족 단톡방에 쓴 글이에요. 반대가 되다 보니 아이와 충돌이 생기네요. 예,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정확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변호사님이 항고를 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했으니 이번 소송은 승소 확률이 높다.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처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시작할 때 다들 한 번만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아무리 대비를 잘하여 본안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저희는 항상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좌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에 100% 믿음만을 주고 기다리고 싶지만은 않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어른들의 의견대로 저희들은 따라왔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1차 협상 테이블에 참여를 하나 안 하나 어트랙트는 언론 플레이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을 나가지 않는 게 통수돌의 이미지를 굳혀버리는 발화제가 될까봐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반대쪽의 이야기도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가처분 인용이 기각된 상황에서 굳이 이야기를 피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키나와 키나의 부모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1차 협상 때 우리가 우리가 직접 나서게 되면 소송에 불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땐 지금도 이미 늦었고 오히려 조정기일 때 대화라도 해보러 나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도 듭니다.
취할 건 취하고 내놓을 건 내놓아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한국의 모든 아이돌들이 똑같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대를 메고 관행을 없애는 잔다르크가 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관행에 억지스러운 부분을 첨가하면서 무의미한 도전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멤버들에게 제 생각을 절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멤버들끼리도 단합이 잘 되지 않고 만나서 얼굴 보고 제대로 얘기해 본 적조차 없어 서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진심이 무엇인지 속 깊은 대화를 시도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멤버들의 의견을 전부 존중합니다만 저는 이번 한 번만큼은 저의 생각대로 저라도 협상 테이블에 나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협상에 무조건 참석을 하여 협상안을 들어볼 것이고 저희가 직접 듣지 못하는 회의에서 저희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오로지 부모님들에게만 계획을 전달하는 안성의 대표님과 변호사님들의 주장에는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참여를 안 해도 되는 회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계획을 저희는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저희의 꿈이고 인생이니 저희가 듣고 판단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선택할 것을 정확하게 전달드립니다. 진짜 놀랍죠? 일단 피프티 멤버들끼리도 소통이 안 됐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얼굴 보고 터놓고 얘기한 적도 없단 얘기입니다. 결국 어떻죠? 피프티의 부모님들과 안성일 씨 그리고 변호사님들끼리 짱짝꿍 했단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모든 걸 정하고 이때껏 이 사건을 진행시켜 왔단 얘기입니다.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가 딱 있단 얘기예요. 이거 뭐 템퍼링 아니면 뭐겠습니까? 키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습생 때부터 함께하며 정도 많이 쌓였는데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마음이 좋지 않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신 이 내용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